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000원 안팎이지만 왜 지금 올리느냐? 또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면 물가도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니냐 짚어볼 게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전기요금 일단 얼마나 오른 거죠? 네, 1kW시당 3원이 오르는 건데요. 네. 4인 가구가 평균 사용량이 월 350kW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050원 가량 오르는 셈이죠. 월 4인 가구 기준은 월 1,000원 정도. 예. 자, 이게 지난 8년 동안 동결됐다가 이제 이번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상 절차부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결국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올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연료비를 감안해서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료비에 반영되는 폭이 0원이었는데 코로나19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마이너스 3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3분기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결국 지난해 수준이 된 겁니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대한 할인이 2,000원 줄었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그만큼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왜 올렸느냐, 박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연료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보다 40%가량 급등했고 이 발전용 석탄도 126%나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에너지 가격이 앙등했고 그만큼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기자, 연료비는 그렇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올랐다, 탈원전 청구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국내에 있는 원전이 26개인데요. 네. 지금까지 폐쇄된 곳이 2곳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언젠가는 탈원전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요금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탈원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많이 이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비용이 될 수는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 인상폭 4인 가구 기준으로 1,000원 정도라면 그렇게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네. 겨울로 가면서 원유 등이 계속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연료비 상승으로 원래는 1kW시당 13원 이상을 올렸어야 하지만 이 상한 때문에 정부에서 3원까지만 올린 겁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4조 원대 적자를 볼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분기에도 추가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화석연료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대책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기요금 이슈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걸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연료비 인상뿐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가면서 전기료 때문에 세계 곳곳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보시려 하면은 차량으로 가득 찬 도로 주변이 온통 어둠 속에 잠긴 화면인데요. 네. 이 가로등과 신호등이 꺼졌고 이 도심 상가에서 촛불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중국의 야오닝성과 지린성 모습인데 잇따라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3분의 1 가량 지역에 이렇게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화석 연료 발전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여기에 최근 미중 갈등 여파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에 따른 석탄 공급 부족과 그리고 석탄 가격도 인상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의 진짜 위기가 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가 아니라 이 전력난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 현상이 영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적게 불면서 풍력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결국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이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을 가리키는 것인데 에너지 전환은 가야 할 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상이 된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건데 당장 최근에는 우유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우유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업계 1인 서울우유가 1리터 우유값을 2,500원에서 평균 2,700원으로 다음 달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그린플레이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우유의 경우에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유 가격이 물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버터나 치즈, 이런 유제품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커피,
이 빵까지 우유값 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잔의 카페 라떼를 만들 때 커피 원두값보다 우유값이 더 들어갑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이 타격을 입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국의 세심한 물가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 또 금융 재정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거고 앞으로 상황을 좀 제대로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